상처받은 엄마들을 위한 썸노와 테니의 사이다 톡.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있습니다. 이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그만둔 직원에게도 종종 연락을 해서 지금 회사 물량을 못 맞추게 생겼으니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와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급한 것처럼 연기를 하며 그만둔 직원을 회사로 불렀던 것이죠. 이 나르시시스트 상사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두고 회사 분위기는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오너는 방관입니다. 아니, 암묵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지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영업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결국 작년에 저도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주말에 잠시 나와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합니다. 지난번 다른 직원들에게 그랬듯 거짓말일 수 있지만 정말 물량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하죠? 저는 숙련자라 익숙하니 빨리 처리해 줄 수 있고요. 아르바이트 비용은 회사에서 받으니 떼먹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나르시시스트 상사 생각을 하면 화가 나고 분노에 괴롭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속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본인 때문에 직원들이 지쳐 도망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도망간 피해자를 호락호락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꾸 도망간 피해자를 불러오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후버링이라고 부르죠. 일을 주겠다고 하면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만나서 놀자고 하면 누가 괴롭히고 갈구는 자기랑 놀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주겠다거나 일감을 주겠다거나 하는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로 인해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그만둔 직원도 있지만 오너는 암묵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지지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영업을 잘해오거나 인맥이나 수완이 좋아서 큰 건을 잘 물어오는 시기일 겁니다. 작은 회사로서는 그런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영업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오너 입장에서는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직원들보다는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편에 설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이유는 오너가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월세로 살던 건물이 있는데요. 이 주인 아저씨가 성질더러운 복덕방 할아버지에게 월세 계약을 다 맡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세입자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결국에 제가 이사 나올 때 이 복덕방 할아버지를 빼고 집주인과 둘이 계약을 마무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건물 주인은 성질 더러운 복덕방 할아버지와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인 아저씨가 싫은 소리를 전혀 못하셨어요. 복덕방 할아버지가 주인 대신 건물 지을 때 인부들 감독하고 월세 밀리는 사람들 세게 나와서 쫓아내고 수능적인 세입자를 받아서 넣어주는 등 피곤한 일을 맡아주었거든요. 주인 아저씨는 원래 성격이 싫은 소리를 못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니 복덕방 할아버지한테 당하는 척하면서도 다 이용했던 거죠. 시간이 지나도 과거 생각이 나며 힘드실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흐려지고 무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거죠. 나르시시스트 상사와 거리를 두시고 어차피 이미 회사를 그만두셨고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무리 잘 회복하고 있더라도 접촉을 하면 다시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거든요. 잘 회복되고 있던 나를 다시 1년 전, 10년 전의 감정, 긴장감, 불안감으로 되돌려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저에게 털어놓으셨던 것처럼 자꾸 털어놓으세요. 머릿속에 힘든 기억이 마구 뛰어다니고 헤집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상담을 받거나 글을 쓰면서 밖으로 계속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친과 헤어진 지는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남친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만 잊으라고 합니다. 분명 전 남친은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본인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업을 가진 건 사실이니까 아주 허무맹랑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또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기도 해서 자존감이 낮은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아닌 것 같아 헷갈립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관계의 초기에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거나 금전으로 제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실제로 도움을 준 건 없었고요. 결혼을 하자고 하니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저를 사로잡기 위해 애정폭탄이었던 건지 아니면 서로 알아가면서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변한 건지 헷갈려요. 저도 분명 그 사람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귀고 처음 2-3달은 결혼을 하자고 하거나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요. 100일이 지나가면서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사람을 실망시킨 거 아닐까요? 너무 힘들어서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했지만 지금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제가 잘못했던 일이나 그 사람이 저를 배려하고 잘해주었던 일이 자꾸 생각나서 내가 맞는 결정을 했는지 확신이 안 섭니다. 남친이 과연 나르시시스트였을까 궁금해하셨어요. 전 남친은 본인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르시시스트 같지만 실제로 전 남친의 재능이나 능력은 사실이고 스스로 평가절하도 하니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지 않을까 하셨네요. 이걸로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 남친이 부적절한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과도하게 높은 자존감을 보이지만 센 척하고 도도한 척하지만 실제로 친해져 보면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가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포용해주고 싶은 충동을 들게 만드는 게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애정폭탄이 아니라 처음에는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는데 알아가다 보니 너무 안 맞아서 흔들린 것은 아닐까 고민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전 남친이 나이가 좀 비교적 어리다면 충동적으로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이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만난 지 사실 2달 된 사람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정말 처음 만날 때는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서 싫다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은 말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약속을 왜 어기냐는 사연자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사연자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전 남친이 충동적으로 결혼을 약속한 만큼 어린 나이가 아니라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령대가 높다는 점, 두 분이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이나 결정사 만남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내가 했던 약속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너의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너의 행동이 나에게 확신을 잃게 만든다라며 생각을 유도하는 점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처음에는 애정폭탄 단계에서 마구마구 공수표를 날린 다음 지키지 않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수잔 캠프벨은 연인 관계를 5가지 단계로 설명하였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6단계로 관계의 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알아가기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나서 허니문 단계에 접어듭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단계죠. 우리는 너무 잘 맞아 라고 느낍니다. 그 다음은 갈등 단계입니다.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에게 거스르는 부분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하고 삐그덕거리죠. 하지만 이 갈등의 단계를 넘어가면 관계가 안정되고 미래를 약속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단계로 발전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이 알아가기 단계가 생략됩니다. 서로를 알아갈 새도 없이 바로 허니문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니문의 단계가 끝나면 갈등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의 차이라면 이 갈등 단계에서 보통 헤어지거나 갈등을 해소하면서 관계가 이제 성숙되어야 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허니문과 갈등이 무한 반복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성숙되지 않고 허니문과 갈등의 사이클만 빙글빙글 돕니다. 피해자가 지쳐나가 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이런 관계의 진전 패턴으로 보았을 때 사연자님이 전 남친과 맺었던 관계는 나르시시스트의 연애 패턴과 동일해 보입니다. 잘한 선택을 하셨으니 내가 상대를 힘들게 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나? 하는 반성은 그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